안녕하세요. 세상에 참 별 사람 다 있고 이혼 이유, 파혼 이유도 제각각이지만 저 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 하여 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혹시나 저처럼 피해볼 여성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힌트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현재 31살이고 향수 도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둔 돈은 부동산, 주식 다 합쳐서 6억 정도예요. 월 수익은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1,000만 원 전후로 버는 것 같고요. 사귀던 남자들은 제가 돈을 잘 버는 걸 알고 나서 다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셔터맨이 꿈이라며 대놓고 일 안 하고 제 일을 돕고 싶다고 하는데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저 혼자 일해왔고 앞으로도 동업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업종은 아닌데 남자들이 그렇게 벌건 눈으로 이야기하니 뭔가 관계가 더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인연을 못 만났다고 해야 하죠. 제가 스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평생 반년 이상 사귄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집안도 집안 대대로 음식점 하는 자영업자이고 성격이 호탕해 같이 있으면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을 거라며 저랑 잘 맞을 것 같으니 꼭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별 기대 않고 나간 소개팅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괜찮고 재미있어서 몇 번 만나다 보니 사귀게 되었어요.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도 집에 돈이 많아 그런지 뭔가 지갑 여는 것도 여유로웠어요. 비싼 레스토랑도 서슴없이 가고 백화점 지나가다 예쁜 가방이 있으면 그게 몇백만 원짜리일지라도 고민 않고 척척 사주려 하더군요. 저라서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다더군요. 그 남자도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다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저 역시 그런 남자를 만나보진 못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요. 서로가 인연이라고 생각했네요. 금전적인 면에서도 서로 크게 꼴리는 것 없고 성격도 잘 맞아서 정말 소개시켜준 사람 말대로 같이 있으면 즐겁고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남자 쪽이 나이가 있다 보니 저랑 사귄 지 3달도 안 돼요. 결혼하자고 조르더군요. 나이도 나이지만 저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서 그쪽 집안에서도 저를 꼭 잡으라고 난리였대요. 남친도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싶다고 자리 만들어달라고 먼저 요청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초대해서 같이 밥 먹었어요. 보통 대대로 자영업한 집안 특유의 싹싹함과 능청스러움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많으신 저희 부모님은 호탕한 제 남친을 보고 마치 개그맨 보듯이 좋아하시며 엄청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마음과 앞으로의 비전, 책임감 등을 적극 어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먼저 결혼을 허락받았고요. 저도 얼떨결에 남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친 어머님도 굉장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수줍음이 많긴 했지만 은근히 싹싹한 성격인데다 어르신들이 저를 참한 인상이라고 해주세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자랑 같아 재수없게 들리실진 몰라도 거래처를 가도 은행 업무를 봐도 저를 보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저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말투도 조근조근하고 착해 보이나 봐요. 아무튼 그런 제 모습에 남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날 바로 결혼하라고 대놓고 푸시하시더라고요. 현경아, 난 네가 꼭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시집 오기만 하면 내가 집 해줄게. 응? 잠실에 23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거든? 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 너희 결혼하면 내가 니들 물려줄게. 네 사무실도 송파라면서 그럼 위치도 딱이네. 결혼하면 신혼집을 저희 부부 명의로 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요즘같이 집값 비싼 시기에 예비 시모가 대뜸 집을 해주시겠다 하니 마음 한켠으론 부담스러우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거절은 못하고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했네요. 양가에서 결혼 허락도 받았겠다.
남친이랑도 사이가 좋고 무엇보다 남자 쪽에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니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6개월 차에 저는 정식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남친이 1박에 100만 원 넘는 호텔을 빌려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남자에게 그 정도 성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가성비 따지며 어떻게든 저를 베껴먹으려 하는 남자들만 만났기 때문에 남친의 그런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예비시댁 집안도 재정적으로 여유로워 보이고 남친도 성실하고 싹싹한 게 신랑감으로 딱 좋으니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저더러 몸만 오라고 하더군요. 신혼집, 가전가구, 결혼비용, 신혼여행 모두 신랑 쪽에서 부담할 테니 저더러 돈 한 푼 쓸 생각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역시 마음만 받겠다고 하며 가전가구, 결혼비용은 어느 정도 여자 쪽에서도 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에 쓰라고 2억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비신랑이 화까지 내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신다는데 왜 굳이 돈을 내려고 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가치라니. 그래도 결혼이니까 서로 힘을 합쳐야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결혼은 나중에 탈이 난다고 했어. 우리 엄마가. 탈이라니?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면 너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킬 거라는 뜻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오빠네가 그걸 다 부담하냐 이 말이지. 저희는 이 문제로 싸움까지 몇 번 했네요. 예비신랑은 곧 죽어도 저한테서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이었고 저는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싶다는 입장이었어요. 주변에서 저더러 배부른 투정한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신혼집 때문에 대출 받느라 힘들고 또 서로 어떻게든 돈 덜 내고 싶어서 난리인데 너희 커플은 참 희한하다. 오빠가 해준다고 할 때 그냥 받아. 뭐하러 돈 더 내려고 그래? 예비시댁도 잘 산다면서. 제 친구들은 거의 그런 입장이었고 몇 명만 제 뜻을 이해해 주었어요. 야, 결혼은 서로 같이 뜻이 맞아 평생 같이 하자는 건데 무슨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자가 돈을 다 부담한다는 거야? 너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또래 중에서도 상위 탑인데 할 건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생기더라. 저 역시 그런 입장이라 가전 가구라도 여자 쪽에서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전화까지 걸어서는 현경아, 우리가 다 해준다는데 뭐가 불만이니? 성의를 받아주는 것도 예의란다.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마음 좀 알아주렴. 라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자 쪽에서 100% 부담하는 결혼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얼떨떨 하더라고요. 이게 또 마냥 좋다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남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랑 저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혼 이유는 아니었어요. 상대 쪽에서 저를 배려해주는 거라고 애써 생각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도 했습니다. 예비시댁 쪽에서 음식점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는 사업 중에 한식당도 있어서 그쪽 식당 룸에서 상견례 식사했습니다. 예비시모가 새벽부터 나와서 요리 다 하셨대요. 반찬 가짓수가 정말 20개도 넘는 것 같았어요. 전부 메뉴에 있는 것 아니고 예비시모께서 손수 만드신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대접받는 느낌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엄청 큰 감동을 하셨고 그 덕분에 상견례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는 예비시댁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 갈등 요소가 거의 없었죠. 결혼하면 저희 집에 자주 오지도 않을 거라며 안부 전화도 필요 없다는 쿨한 면모도 보이시더군요. 그 모습에 엄마가 더 안심하신 듯 했어요. 돈으로 생색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비시댁이 돈이 많고 아들 결혼에 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다 해준다니 그게 좋긴 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셨으니까요.
예비시댁은 저더러 예식장, 스드메 전부 다 저더러 정하라고 하시더군요. 다 해준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감사해서 눈물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시댁이라면 저도 아낌없이 사랑과 존경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생겼고요. 그렇게 결혼 날짜도 잡혔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 2주 계획해서 미리 돈도 다 넣어놨고요.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이런 결혼 없다고요. 저 역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어머님이 전세입자와 잘 얘기를 해서 계약 기간보다 조금 일찍 공실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전 가구 팜플렛 주시면서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동그라미 쳐놓으라 하시더군요. 계약해서 신혼집에 넣어놓겠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저도 제 가구를 몇 개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네 방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니? 너희 해줄 신혼집이 방이 3개라는 거 알고 있지?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니 어머님이 그런데 안방은 좀 비워둬야 할 거다. 작은 방 2개 중에 하나를 부부방으로 써야 해. 그거 생각하고 방을 정하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이해해서 제가 안방을 비우라고요? 왜요 어머님? 이라고 물으니 안방 쪽에 수맥이 흐른다면서 거기를 부부방으로 쓰면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갑자기 수맥 타령인지. 제가 선뜻 대답을 시원스레 못하자 예비시모가 아니 얼마나 귀한 며느리야. 그래서 니들 들어오기 전에 내가 용한 선생님 한 분 불러서 집 기운을 다 봤지. 그랬더니 안방 쪽이 습하고 터가 안 좋다길래 살펴봤더니 글쎄 그 밑에 수맥이 흐른다지 뭐니. 그러니까 그 방을 그냥 비워두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 기 되게 세요. 제가 다 이겨요. 그리고 그 집이 12층인데 그럼 그층 사람들 전부 안방에서 자면 가위라도 눌리게요? 아파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씩씩하게 대꾸했더니 어머님이 그냥 그런 게 있다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남친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콧방귀 낄 줄 알았는데 생각 외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래? 거기가 뭐가 좀 안 좋긴 한가 보네. 일단 엄마 말대로 안방 비워두고 들어가자. 왜? 아니 말이 돼? 안방을 뭐하러 비워놔. 큰 방 놔두고 작은 방을 부부방으로 하는 신혼부부가 어딨어. 제가 의아해하자 남친이 당황하더니 그럼 살아보고 괜찮으면 옮기는 거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 네 뜻대로 할게.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과 남친의 반응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저더러 가구를 다 고르라고 하더니 이건 위험해서 안 되고 저건 뾰족해서 안 된다며 다 퇴짜 놓으시더군요. 그리고 소파도 제가 1000소파를 고르니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죽으로 바꿔서 주문을 하셨어요. 물 같은 거 젖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뭐 그 말도 맞긴 하니 기분이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머님이 조금씩 가구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주문을 하고 신혼집에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 결혼하고 나서 가야 복이 들어오는 거라며 처녀는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결혼 전에 다 신혼집 둘러보고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는 저에게 짠하고 선물하듯이 공개해주고 싶다며 제가 신혼집 구경하는 걸 극구 반대했어요. 그런데 저도 제 책상과 책장을 놓을 자리를 좀 알아야 하니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결혼식이 3개월 후인데 좀 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 남친이 이러더군요. 그럼 혼인신고 하고 가. 그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신혼집 한번 구경하는데 무슨 혼인신고까지 필요하냐고 물으니 자기 엄마랑 약속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남친에게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갑자기 마마보이 마냥 자꾸 엄마 타령하는 것도 점점 짜증났고 신혼집 한번 미리 구경하겠다는데 문지기처럼 맞고 있는 두 무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잠수를 탔어요. 싸운 김에 연락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친 쪽에서 애간장이 타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불러 그럼 집을 딱 한 번만 보여줄 테니 사이즈만 딱 재고 2분 안에 나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들어갔죠.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어요. 이름 대면 다들 아는 잠실 유명한 아파트요. 그렇게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도배 장판 싹 하고 집안 리모델링도 조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벽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새하얀 벽지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짙은색 무늬 벽지였어요. 그래서 집안이 좀 어두컴컴했습니다. 게다가 집이 어째 좀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구가 아직 다 안 들어왔냐고 하니 남친이 거의 다 들어온 거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 남친에게 거래처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으라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저랑 같이 나가서 받지요. 그냥 지금 받으면 되잖아. 난 집 구경할게. 아니야. 이제 다 받지? 나가자. 나 전화해야 해. 아니,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받으라고. 왜 자꾸 나한테 나가지? 오빠, 나 짜증날라고 해. 제가 인상을 팍 쓰자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더니 그러면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앉아 구경하고 있는데 거실 창문에 뭔가 이상한 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창문을 열려면 장치를 조작해야 하는 뭔가 복잡한 게 붙어 있더군요. 게다가 저는 TV장을 꼭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마음대로 벽걸이 TV로 바꿔서 주문하신 듯 했어요. 이럴 거면 뭐 하러 저한테 물어보셨나 싶어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저것 전부 다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다 모서리도 둥그렇고 뭔가 병원에 있을 것 같은 단순한 가구들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안방으로 들어갔죠. 다른 방은 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안방만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부분만 자꾸 눈길이 갔는데 남친 전화 받으러 나간 김에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받아 소름이 오소소 돋게 되었죠.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던 안방에 병원 침대가 덩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무슨 방수 처리된 종이인지 반짝반짝한 재질이었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문이 아예 떼어져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샤워실도 뭔가 손잡이 같은 게 벽마다 붙어 있었고요. 그냥 병실을 하나 옮겨 놓은 듯한 공간이라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경악하며 안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남친이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왜 말도 없이 안방을 보고 있냐며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내가 거실에 앉아 있으랬잖아. 오빠, 이게 뭐야? 안방에 이게 뭐냐고. 병원 침대는 여기 왜 있어? 오빠, 뭐 알고 있지? 당장 말해.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남친을 다그치자 남친이 미치겠다는 듯 머리를 감싸주며 한참을 괴로워하더군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살아야 돼. 그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뭐라고? 내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걸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다고? 미쳤어? 제가 경악하자 남친이 저를 달래며 말하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호자 간병인을 붙일 거야. 그러니까 네가 똥수발 들 일은 없어. 엄마가 다 해준대. 똥수발이라니? 많이 편찮으셔? 아니 그런 분을 나더러 어떻게 모시라고. 나 이제 30이야. 그러니까 24시간 간병인을 붙여주겠다는 거 아니야. 현경아, 우리 집 잘 살게 된 거 다 우리 할머니 덕분이야. 할머니가 장사 잘하셔서 돈을 많이 모으신 거고 그 덕분에 아빠랑 엄마도 잘 된 거라고. 치매 걸리셔서 안타깝긴 한데 우리 엄마도 젊었을 때부터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좀 자유로워지셔야지.
뭐라고? 치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친은 한숨을 쉬며 자기 집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비 시할머니가 정정하게 장사를 잘 하셨는데 나이 70대던 해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워낙 효자라 요양원 보낼 생각을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장사하시며 치매 노모도 모시고 살았던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아무튼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시할머니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이혼하자니 돈이 아쉽기도 했고요. 그래서 능력이 별로 없어도 차만 며느리 하나 골라서 집 해주고 돈 해줄 테니 시할머니 모시라 넘기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돈 많은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처음엔 반대하셨대요. 돈 많으면 고집 세서 말 안 듣는다고요.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하니 예비시댁에서 짱구를 굴린 게 결혼 비용이랑 신혼집 다 대주는 조건으로 저를 무력화시키려 했나 봅니다. 제가 방방 뛰며 이건 사기 결혼이다, 고소하겠다 난리를 치며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 집도 난리가 났죠. 그러자 예비 시모가 중재하겠다고 저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도 따질 기세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치매 걸리셨다는 남친 할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중증 환자가 아니라 공격성이 없다면서 저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면서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은 엄마가 아마 안정제 먹이고 나온 거 아니지 않겠냐 하시는데 그 말도 맞을 것 같습니다. 미안한데 네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나도 너무 힘들었다. 나도 죽을 판이야.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다 도우려 하잖니. 24시간 상주 도우미 무조건 붙여줄게. 너는 그냥 지켜만 보면 돼. 별거 없어. 라고 필더군요. 별거 없는데 왜 모른 척하고 저한테 떠넘기려 하셨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어떻게 저를 속이고 결혼시키려 하셨냐고요. 저를 뭘로 보신 거예요? 제가 발끈하며 묻자 예비시무가 눈물을 닦더니 그래서 우리가 돈 다 해준다고 한 거잖니? 너한테도 이득이잖아. 네가 네 또래보다 돈 많이 버는 건 맞지만 솔직히 잠실에 20억 넘는 아파트를 네가 어느 세월에 살겠니? 원래 결혼이라는 게 그래. 결국은 서로 조건 맞춰 하는 거야. 너한테도 그닥 손해는 아니지. 잘 생각해봐라. 속아서 화가 난 거지. 결국 너한테도 이득인 거야. 대체 뭐가 이득인데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절대 용서 못해요. 제가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를 치자 예비시모가 저더러 착한 줄 알았는데 너무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본인도 언성을 높여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너도 장사 꽤나 해서 알잖아. 세상 이치가 다 그런 법이다. 너 부자 시댁 만난 거 네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며? 네 시할머니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나라면 영리하게 판단하겠다. 조금만 고생하면 20억 넘는 집이 네 것이 될 텐데 뭘 그리 열을 내니? 게다가 난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라고 하시더군요. 미친 거 아니에요? 치매 시할머니 모시고 살 새댁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요? 본인도 모시기 싫으니까 며느리한테 떠넘기려고 계략 다 꾸며놓고는 이제 와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 저는 주변에 누가 듣던 말던 소리를 질렀고 그 바람에 예비시모가 얼굴이 새빨개지며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저는 이딴 집안이랑 조금이나마 엮였다는 게 너무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파혼한다고 했죠. 솔직히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했지만 그건 신경 쓸 게 아니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에 내용 증명이 왔어요. 예식장이랑 신혼여행 위약금 그리고 가전가구 환불 금액을 저더러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변호사 선임해 고소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로요. 그랬더니 꼬리 내리고 미안하다며 합의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합의금 2천만 원 불렀고요.
프로포즈 때 받은 다이아 반지랑 연애 때 받은 명품 선물 전부 다 돌려보내고 합의금 받았어요. 그렇게 끝난 파혼입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죠?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결혼식 올리면 이혼 못할 줄 알았나 보죠? 그리고 선녀와 사기꾼도 아니고 대체 며느리를 뭘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전 남친도 진짜 머저리 같고요. 그런 인간을 평생 믿고 살 생각을 했다니 제 눈을 찌르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게 맞긴 맞나 봐요. 소고기 사준다는 사람 피하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네요. 무조건적인 호의는 의심하고 봐야 하네요. 경기도에서 3대에 걸쳐 음식점 사업하고 있고 결혼하면 잠실에 신혼집 해준다고 하는 K성의 남자를 만나면 꼭 피하세요.